식당을 나온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철제 프레임의 싱글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까지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철제 프레임의 싱글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까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다. 어디 좋은 소재 없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손님. 기운찬 달러구트와는 달리 베니는 힘 빠진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다. 방금까지 예지몽을 사러 왔다가 달러구트가 돌려보낸 손님만 300명은 넘었기 때문에 베니는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했다. 어떤 꿈을 찾으십니까? 재밌는 꿈을 꾸고 싶어요. 이야기 소재가 될 만한 거면 더 좋고요. 손님은 한정 판매 상품들이 놓여있는 판매대를 대충 휙 둘러보았다. 분명 눈길이 닿는 곳에 예지몽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팔리지 않아서 박스에 담아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꿈들을 잔잔히 둘러보고 있었다. 베니는 달러구트가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아니나 다를까 달러구트가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가더니 먼저 말을 꺼냈다. 시나리오 공모전을 준비하신다죠? 저에 대해서 아세요? 나림이 반문했다. 그럼요. 저는 다녀간 모든 손님을 기억하죠. 어머 죄송해요. 저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어요. 물론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사실 손님은 지난 2년간 여기 있는 꿈을 거의 다 꾸셨답니다. 나림의 얼굴은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느라 잠깐 찌푸려졌다가 이내 실망한 기색으로 바뀌었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요. 그중에 시나리오 소재로 쓸만한 건 없었나 봐요. 전 아직 참신한 이야기를 못 썼거든요. 사실 아직 꾸지 않은 흥미로운 꿈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죠? 그건 달러구트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한 박자 느리게 덧붙였다. 바로 예지몽입니다. 전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나림은 달러구트의 제안을 맥없이 뿌리쳤다. 베니는 손님의 반응이 신기했다. 예지몽을 꾸고 싶지 않으세요? 내용을 미리 아는 건 재미없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사는 것도요. 스포일러는 딱 7색이에요.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진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미리 안다면 정말 불행할 거예요. 좋은 미래를 본들 그게 진짜라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그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감만 커지겠죠. 다들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궁금해하시던데 손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이번에는 외도 아주머니가 질문했다. 베니가 보기에 외도 아주머니와 달러구트는 지금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였다. 목적지요? 사람은 최종 목적지만 보고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따위가 아니잖아요. 직접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가끔 브레이크를 걸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제맛이죠. 유명 작가가 되는 게 전부가 아닌걸요. 전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해안가에 도착하든 사막에 도착하든 그건 그때 가서 납득하겠죠. 달러구트는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제 대답이 너무 장황했죠. 나림은 민망해서 콧등을 슬쩍 긁었다. 전혀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현재에 집중하면 그에 걸맞은 미래가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럼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나림의 자신 있는 대답에 달러구트가 활짝 웃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예지몽을 추천합니다. 걱정 마세요. 원치 않은 미래는 보지 않을 겁니다. 아주 찰나의 미래를 보시겠지만 그것마저 잊어버리실 겁니다. 다 잊어버린다면 왜 이 꿈을 추천하시는 거죠? 글쎄요. 언젠간 갑자기 다시 생각날지도 모르니까요. 속는 셈 치고 하나 가져가 보십시오. 늘 그랬듯이 요금은 후불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싸 보이는 꿈인데 제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어쩌려고 덜컥 주시는 거예요. 손님께서는 한 번도 요금을 미납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감정이 풍부한 손님이랑 저희가 늘 신세를 지고 있지요. 베니, 이 손님께 예지몽을 하나 내어드리렴. 잠시 후 나림은 베니가 건넨 구러미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게를 나섰다. 가만 보니 달러구트님도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네요. 베니가 판매대 위에 먼지를 털고 있는 달러구트에게 말했다. 내 판매 방식이 이상한 것 같니? 사겠다는 손님에게는 팔지 않고 사겠는 손님에게는 굳이 손에 쥐어서 보내시니까요. 아가네비 만든 예지몽은 미래를 보고 싶어하는 손님에게는 실망스러운 작품이지만 전혀 이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에게는 뜻밖의 작은 선물이 되거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도 나처럼 오래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알게 될 게다.
일주일 동안 골똘히새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했고 마침내 친구인 아영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기로 결심했다. 어쩐지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정말 이걸로 괜찮겠어. 꿈속의 남자라니 로맨틱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심한 소재 같은데 대사나 캐릭터에 힘을 준다고 해도 말이야. 나림과 아영은 지난번에 왔던 거리 전문점에서 저녁을 먹으며 나림의 새로운 시나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들 만한 장치가 없을지 각자 생각에 잠겼다. 나림은 접시 위에 남아있는 당근 조각들을 포크로 잘게 깨고 아영은 테이블 매트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아영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핸드폰 화면에는 종석이라는 두 글자가 가득 찼다. 나림은 눈앞의 모든 것을 느릿느릿 눈에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재빠르게 상황에 대한 스토리가 머릿속을 가득 메우던 그녀는 놀랍도록 또렷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흐물흐물한 당근 조각, 아영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테이블 매트에 접힌 모양, 그리고 때마침 울린 핸드폰과 화면 속 핸드폰에 뜬 아영의 남자친구 이름까지. 심지어 나림은 아영에게 그 남자 이름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종석이라는 사람이 아영의 남자친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남자친구야, 나림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아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다. 나림은 갑자기 머릿속에 산재해 있던 불규칙한 시나리오의 장면들이 빈틈없이 끼워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종석과의 짧은 통화를 끝낸 아영에게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대자비. 응, 뭐라고? 나 방금 대자비를 겪었어. 네 남자친구한테서 전화 오는 지금 이 장면 꿈에서 미리 본 것 같아. 정말 신기하다. 나림은 단 몇 주의 짧은 순간에 아이디어가 번뜩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치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미리 준비되어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일련의 생각들이 착착 정리되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인데 이거 어때? 꿈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와 사랑에 빠지는지를 미리 본 사람이 여는 컨설턴트가 되는 이야기를 쓰는 거야. 지금처럼 너랑 종석씨가 이미 사귀고 있는 장면을 난 꿈에서 미리 본 거지. 자기 연애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애에 대한 예지몽을 보는 컨설턴트. 나림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내갈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띵동, 1111번 손님께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예지몽의 대가로 설렘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외도 아주머니, 지난주에 팔았던 예지몽 말이에요. 손님들께서 곰값을 지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잘 됐구나. 아가네 코코가 대금을 받으러 올 때가 되었으니 내일 현금으로 바꿔놔야겠어. 그동안 가게에는 나림과 같은 유형의 손님들이 여럿 다녀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지몽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지만 달러굿즈의 건유로 꿈을 사갔었다. 띵동, 예지몽의 대가로 신기함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예지몽의 대가로 호기심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꿈값이 정말 다양해요. 이것 보세요. 신기함이랑 호기심도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 보자. 등 뒤에서 눈꺼풀 저울을 달고 있던 달러굿즈도 관심을 가졌다. 멋지구나. 역시 쓸만한 꿈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건 손님들의 몫이라니까. 그가 마우스를 달깍거리며 알림창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달러굿즈, 방금은 업데이트 알림창인 것 같았는데 혹시 그냥 끈 거 아니죠? 바이러스 검사랑 업데이트는 계속해줘야 한다니까요. 외도 아주머니가 미심쩍게 쳐다봤다. 너무 자주 뜨니까 그렇지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도. 달러굿즈가 얼버무렸다. 그런데 대접이가 뭐예요? 베니는 함께 도착한 상품 후기를 살피다가 모르는 단어를 발견했다. 손님들 전부 데자비가 엄청 신기하다고 후기를 남기셨어요. 데자뷰, 이미 보았다는 뜻이지. 최초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형상을 이루는 말이란다. 재밌지 않니? 손님들은 우리가 파는 자투리 예지몽에 예쁜 이름까지 붙여주었어. 정말 독창적이야. 달러구트가 감탄했다. 베니, 그거 아니? 대부분의 손님들은 데자비를 신기해하긴 하지만 뇌의 착각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시해버린단다. 외도 아주머니가 말했다. 정말요? 에이, 너무 시시해요. 기껏 예지몽을 팔았는데 겨우 이 정도 반응이라니. 베니가 김샌다는 듯 목덜미를 긁자 달러구트가 걸걸 웃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지. 미래를 봤는데도 아무도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잖니. 그야 당연히 그렇겠죠. 뭘 본 게 없으니까요. 베니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었다. 그거면 된 거란다. 달러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이 마르군. 시원한 에이드나 한 잔 만들어야겠어. 자, 오늘은 특별히 만큼 들고 온 호기심을 몇 방울 넣어볼까? 달러구트는 잔을 들고 창고로 사라졌다. 이래서 아가네 고고가 우리 가게에만 잔투리꿈을 가져오는 거야. 다른 데서는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몰라서 안 봤거든. 웨더가 속닥거렸다. 페니는 달러구트가 아무에게나 예지몽을 팔지 않고 진득하게 손님을 기다렸던 것을 떠올렸다. 아주 잠깐, 페니는 달러구트야말로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달러구트님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페니가 중얼거렸다. 창고로 갔던 달러구트는 금방 돌아왔다. 신선한 호기심을 2방울 정도 떨어뜨려봤어. 자, 한번 마셔보게. 달러구트가 내민 레모네이드는 바다에 담갔다 뺀 것처럼 맑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페니는 에이드를 받아서 꿀꺽꿀꺽 마셨다. 짜릿하고 상큼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게다가 호기심이란 생각보다 훨씬 유쾌한 기분이었다. 페니는 갑자기 유혹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달러구트님, 전 아가네 코코님의 꿈을 연구해보고 싶어요. 궁금한 게 엄청 많거든요. 페니는 학습 의욕에 불타올랐다. 연구하다 보면 진짜 예지몽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니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건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연구하는 건 네 마음이지만 그걸 연구하느라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여태껏 얼마나 받았는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달러구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네가 생각하는 대단한 미래는 여기에 없단다. 즐거운 현재, 오늘 밤의 꿈들이 있을 뿐이지. 달러구트는 레모네이드 잔을 들고 손님들 틈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챕터 4. 드라마 환불 요청. 페니는 웨더 아주머니와 늦은 점심을 먹고 직원 휴게실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브런트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 걱정들 말고 다녀와. 달러구트가 기꺼이 브런트를 맡아준 덕분에 간만에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페니는 낡은 소파에 기대어 기지개를 죽였다. 휴게실에는 2사람 말고도 사가 새겨진 브로치를 달고 도시락을 먹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긴 탁자에 둘러앉아 기운 없이 밥을 깨작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긴 탁자에 둘러앉아 기운 없이 밥을 깨작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페니는 근래 직원들 사이에서 받아한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그건 아니었다. 이걸 다 먹으면 다시 4층으로 가야 하니까 최대한 천천히 먹어야겠어. 안경 쓴 직원이 구슬프게 말했다. 스피도님의 출장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겨우 복귀하신 지 반나절밖에 안 됐는데 하루가 1년 같네. 마주 앉은 직원은 볶음밥을 하나씩 집어먹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자 그만 젓가락 하나를 놓치고 말았다. 다들 여기 있었군요. 들어온 곳은 4층 매니저인 스피도였다. 오늘은 형광색 점프슈트 차림이었다. 아무래도 색깔만 다른 똑같은 디자인의 점프슈트를 여러 벌 가지고 있는 듯했다. 밥을 혼자 먹을 뻔했네. 우리 4층 직원들도 여기 있고. 계란볶음밥인가? 고기도 좀 볶아 넣고 샐러리도 넣으면 좋을 텐데. 별로 씹을 게 없어도 입에 맞나봐. 어이쿠, 도시락이 보온 도시락이 아니네. 내가 단돈 1권 99씩 주고 산 보온 도시락이 있는데. 아, 그렇지. 내가 쇼핑했던 사이트에 링크를 보내줄게. 고맙다는 인사는 했어. 스피도가 말을 쏟아내자 4층 직원들은 침착하게 도시락을 돌기 시작했다. 왜? 그만 먹게. 배가 안 고파요. 반밖에 안 먹었는데. 올라가서 일하고 싶어요.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훌륭할 때가. 알았어. 나도 금방 먹고 올라갈게. 직원들은 제발 스피도를 10분 이상 맡아달라는 애처로운 눈빛을 남기고 휴게실을 떠났다. 스피도, 출장은 잘 다녀왔어. 낮잠 연구센터에서 2주 동안 일한댔지. 자네한테 아주 좋은 공부가 되었을 것 같은데. 오, 웨더 아주머니, 그리고 페니. 여전히 페니는 아주머니를 줄줄 따라다니고 있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병아리처럼 말이지. 스피도가 삼각김밥 포장지를 벗기면서 자리에 앉았다. 연구센터라고 해봤자 제가 다 아는 것들을 연구랍시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배울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르쳐주고 왔죠. 스피도는 주먹밥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말했다. 덕분에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런지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게 좋아져 버렸지 뭐예요, 외도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값싼 감정들로 재테크 한번 해주실래요? 감정으로 재테크? 어떻게? 외도가 관심을 가졌다. 베니도 관심 없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했다. 베니는 여전히 설렘 한 병을 도둑 맞았던 기억 때문에 은행에 가는 게 두려웠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재테크에는 막 관심이 생기던 찰나였다. 겨울이 되면 분노의 지세가 병당 39등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럼 알지. 분노 몇 방울을 난로에 뿌리면 꺼져가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거든. 일주일은 끄덕없지. 난방비 절약하는데 아주 그만이야. 외도 아주머니가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웠다. 나랑 우리 남편은 활활 타는 난로 앞에서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해. 자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제 39등씩이나 주고 분노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연구센터의 직원들이 알려준 건데요. 지금 당장 은행에서 혼란스러움을 몽땅 사두래요. 이번 겨울이 되기 전에 값이 치솟을 거라고요. 아니, 혼란스러움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외도가 궁금했다. 고닥다리 난로 대신 가스보일러를 마음껏 쓸 수 있대요. 가스 배관에다가 혼란스러움을 몇 방울 흘러넣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삽시간 안에 방 안에 가득 펴진대요. 마치 공기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퍼진다나 뭐라나. 자기네들이 곧 논문을 발표할 거니까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원래 공기는 이리저리 퍼지잖아요.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 아니에요. 그리고 가스배관을 함부로 건드리는 거 위험하지 않나요? 베니가 걱정했다. 혹시 벌써 몽땅 사들이신 건 아니죠? 그랬으면 어쩔래. 병당 일거든에 몽땅 사뒀다. 넌 꼭 그 직원들이 날 골탕 먹이려고 말을 지어내게 일화도 한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날 왜 놀리려고 하겠어. 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베니는 할 말이 많았지만 하지 않았다. 외도 아주머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스피도를 다독였다. 스피도, 내일 나랑 같이 가서 그것들 전부 다시 돈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너무 낙심하지는 마. 의미 있는 시도였어. 안 좋아 보이는 감정들도 잘 찾아보면 전부 쓸모가 있긴 하니까 말이야. 스피도는 전부 수제에 묻은 밥알들을 덜어내고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값이 올라갈 것도 같은데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이 고든만 돼도 엄청 이익. 외도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스피도는 시무룩해져서 후계실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베니와 외도 아주머니도 브런트로 복귀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니는 쿠션을 제자리에 놓으면서 넌지시 말을 꺼냈다. 그녀는 사실 아까부터 가게에 퍼진 그 소문에 대해 물어볼 타이밍을 찾고 있었다. 아주머니, 안 좋은 감정들에 관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안 좋은 꿈도 어디선가 쓸모가 있을까요? 어떤 안 좋은 꿈 말이니? 소위 악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나오는 꿈이요. 새로운 계약권 때문에 그러는구나. 외도는 단번에 알아챘다. 알고 계셨군요. 뒷골목에서 악몽을 만드는 제작자와 달러구트님이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파다해서요. 소문이 사실인가요? 맞아. 뒷골목에 막심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지. 이제 곧 3층에 물건이 들어올 거야. 막심은 어두컴컴한 작업실에 들어박혀서 무시무시한 꿈만 만든다던데 손님들도 떠나고 매출도 줄어들면 어떡하죠? 글쎄다. 나도 지금으로선 달러구트가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머지않아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긴 하겠구나. 거대한 빌딩 꼭대기의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거리는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다. 뉴스 속 앵커의 목소리만 빼놓고 전부 음소거 처리라도 된 듯이 기이한 정막이었다. 목적지 없이 거리를 걷던 남자는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봤다. 앵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남자의 머릿속으로 곧장 걸어오는 듯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3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깎아지른 인구 절벽 시대, 올해 입영 군인의 수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는 만 30세 미만의 전역 군인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재실시하여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움찔함에 현기증을 느끼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올해 29세로 이미 7년 전에 육군 만기 전역을 했었다. 재입대를 추진한다고. 남자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눈을 뜨고 앵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으나 그가 눈을 다시 떴을 때 장면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남자는 이미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병무청에 와 있었다. 꿈속에 그는 순식간에 일어난 장면 변화에 대해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다.
정말로 재입대를 해야만 한다는 무자비한 현실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새까맣게 운집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떠밀려 점점 앞으로 나아갔다. 좌우에 서 있는 또래 청년들은 어찌된 일인지 밝은 기색이었다. 난 특급 1급이었으면 좋겠어. 나도 이왕 가는 거 확실하게 오래 있고 싶어. 난 완전히 군대 체질이거든.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자의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머리만 어지럽히다 사라졌다. 남자는 길을 쓰고 뒷걸음질 쳐서 병무청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발은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는 갑갑해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어금니를 꽉 물고 다리에 힘을 줘봤지만 역시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자의 차례는 순식간에 다가왔고 그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검사 결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특 1급. 그는 1급 앞에 붙은 생경한 특자가 굉장히 거슬렸다. 건강한 건 좋지만 지금은 그걸 확인받기에 가장 나쁜 상황임이 틀림없었다. 장면은 또 한 번 바뀌어 남자는 이제 귀귀한 묵은 내가 나는 이발소 의자에 앉아있었다. 남자는 이번에도 꽁꽁 묶인 듯 가죽으로 된 이발 의자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손가락만 겨우 움직여 애꿎은 가죽 의자의 터진 부분을 잡아뜯었다. 밀려나온 속문치에 감촉마저 생생했다. 남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거울에 비친 이발사를 바라봤다. 특이 1급이라고 하셨죠? 그럼 3년인가? 정말 애국자시네요. 특별히 이발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남자는 발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하고 이상하리만치 고분고분했다. 그리고 그의 몸도 격한 감정에 비해 덕없이 무력했다. 설마 내가 군대에 다시 갈 리 없어. 군필자들이 이렇게 순순히 다시 군대에 갈 리가 없어. 남자의 생각은 출구를 찾아 이리저리 맴돌다 마침내 그럴듯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 꿈. 이건 꿈일 거야. 그렇죠. 이거 꿈이죠. 남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발사를 바라봤다. 꿈이요? 하하, 뭘 잘못 드셨나? 이발사는 한 번씩 웃으며 대답하고는 남자의 두피에 이발기를 바짝 갖다 댔다. 땡땡한 금속이 닿는 감각이 또 한 번 생생하게 남자에게 전달되고 머리카락이 우드득 떨어짐과 동시에 등에서 땀이 비우듯 흘렀다. 난 이제 죽었다. 이거 분명히 꿈이 아니구나. 남자의 티셔츠와 텁텁한 가죽 의자에 등바지가 땀으로 진득하게 달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남자가 꿈에서 깬 것은 바로 그때였다. 땀에 젖은 이불이 축축했다. 남자는 참았던 욕을 쏟아부으며 일어났고 3초 만에 진짜 현실감이 온몸을 뒤덮였다. 휴, 역시 꿈이었어. 꿈에서 깨고 꿈속의 상황을 다시 더듬어 보면 모든 장면이 어색하고 이상했다. 하지만 꿈속에서만은 너무도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세대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렇게 꿈을 꾸는 걸까? 남자는 느릿느릿 일어나 덮고 있던 이불을 창밖에 탁탁 털었다.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전혀 떨쳐지지 않았다. 그날 밤 꿈속에서 여자는 고등학생이었다. 다른 구구절한 부연 설명 없이도 여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 오늘은 시험이 딱 3일 남은 시점이다. 전날의 시험 과목은 아마도 수학, 화학, 그리고 물리, 벼락치기로 공식을 외워봐야 할 줄 도움될 리 없는 과목들만 남은 상태였다. 꿈속의 여자는 생각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 그렇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 한 장도 공부한 기억이 없다.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느낌에 눈앞이 어지럽게 뭉그러진다. 눈은 뜨고 있지만 공간에 대한 거리감은 아득했다. 어느새 주변에 몰려든 친구들은 꿈속의 여자에게 속없이 말을 걸어댔다. 송이는 이번에도 100점이겠네. 맞아, 저번 시험에서는 한 개 틀렸다고 울었잖아. 이번에도 공부 엄청 많이 했지. 여자는 티나게 얼굴을 찌푸리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쓰면서 겨우 대답했다. 나 진짜 공부 하나도 못했어. 여자는 책상에 푹 엎드렸다. 책상에 싸구려 나무 냄새가 현실감을 더했다. 그녀는 왜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왜 대책 없이 이런
여자는 파도가 몸을 덮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걸로 이번 시험은 부효가 되겠구나. 아, 다행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며 잠에서 깬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여자는 잠에서 깼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게 누워있었다. 여자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고 나며 혼란스러움에 향통한 현실감을 잃곤 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자신에 대해 차근차근 곱씹었다. 나는 29살, 고등학교 졸업은 10년 가까이 된 일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중간고3에 기말고3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자기 자신에게 안심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나서야. 여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가 시험 치는 꿈을 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자는 학창시절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고 동시에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죄어서 살던 학생이었다. 여자는 허공에 대고 한숨을 쉬듯 말을 뱉었다. 정말 지긋지긋해. 아침부터 어떻게 이따위 꿈을 펼 수 있냐며 흥분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벌써 수십 명째였다. 달러그트는 오늘쯤 환불을 바라는 사람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니 사람들이 오는 족족 사무실로 곧장 안내하라는 말만 남기고 종일 사무실 밖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 베니는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사무실로 안내한 손님들의 수를 대충 헤아려 보았다. 달러그트는 매번 문 밖으로 빼꼼 머리를 내밀고 어서 들어오세요 손님하고는 문을 닫고 쏙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좁아터진 사무실에는 더는 사람들이 설 자리도 없을 것이다. 베니는 그런 환경에서라면 없던 불만도 싹 들 거라고 생각했다. 웨더 아주머니, 저 잠깐 달러그트님의 사무실에 갔다 올게요. 웨더는 별다른 말 없이 크게 하품을 했다. 베니는 마음대로 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베니는 달러그트가 즐겨먹는 심신 안정용 쿠키 쟁반 가득 담아들고 사무실 문을 뚝뚝 두드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사무실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베니는 문에 귀를 갖다 댔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수십 명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 같이 손을 잡고 명상이라도 하는 걸까? 그녀는 아주 잠깐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말로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